안내의 일기, 구텐베르크의 성경, 영국의 대헌장, 그리고 새마을운동. 이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언뜻 답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키워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문구입니다. 이 여성은 아프리카 르완다의 농촌 운동가인데요. 그녀가 부르는 노래를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르완다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수십 개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새마을운동 프로젝트를 거니다로 코리아နိုင်ငံက စတင်ခဲ့တဲ့ 새마을운동 프로젝트ကိုကျွန်တော်နိုင်ငံအနေနဲ့အတိအမှန်ပြုတဲ့သဘောလဲပါတယ်လို့ 자, 이것은 곧 우리 새마을운동이라는 단어가 인류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제시어의 공통점은 바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문화유산이라는 점입니다. 다큐 극장. 오늘은 이 땅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세계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이 되기까지 그 뒤안길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은) 수해 피해가 컸던 해였습니다. 그해 여름 남부지방의 피해 상황을 보고 돌아가던 박정희 대통령의 열차가 예정에 없던 곳에서 멈췄습니다. 차창 너머로 작은 마을의 개천이 범람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없이 스스로를 돕는 모습에 대통령은 커다란 감명을 받습니다. 지금은 포장도로로 복개된 하천이지만 그땐 하천 양쪽으로 초가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집까지 다 수해가 범람해가지고 상당히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나와가지고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대통령께서 보고 가시죠. 신도리 주민들의 모습은 실패로 돌아간 8년 전 재건 국민운동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조 정신이 없는 농민들은 정부가 똑같이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의식과 생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구한 재건 국민운동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한 국민 총동원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재건 국민운동은 일종의 관주도의 정신개혁 운동이었는데 특별한 동기부여를 안 주고 그저 참여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발적 참여가 없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무렵 정부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0년 동안 국민 총생산이 4배로 증가한 성과 속에 농촌 문제는 점점 잊혀집니다. 공업으로 집중적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60년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대가는 도농격차라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60년대 초 농촌의 소득은 도시노동자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도시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70년 초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도농격차 부분을 해소해야만 되는 국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제 성장의 성과
그 성과로서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자본이 축적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죠.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 사업에 농촌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생기면서 시도한 것이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전국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 사업 정신적인 면만 강조했던 재건 국민운동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엔 경제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은 경제적 요인에 중점을 둔 소위 주산단지 사업이었어요. 대부분 농업 기업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마을의 농촌 개발과는 좀 보편화되지는 못한 특수 단지 중심의 사업이었습니다. 주산물 단지 사업은 영농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영세농이었던 일반 농어민들은 거기에서도 외면받게 됩니다. 이듬해 박 대통령은 세 번째 시도를 재창합니다. 그것은 두 번의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한 구체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마을까지 자동차가 들어갈 길이 없어 심리 밖에서 제게로 짐을 날라야 하는 이런 고장이 발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주민들의 힘으로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아야겠습니다. 이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정신적인 개혁하고 경제적인 동인하고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킨 그런 복합적인 통합 계획으로 추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거창한 구호는 버리고 빈약한 농촌 인프라 구축 사업부터 착수했습니다. 40년 전의 한국 농촌, 세계 최빈국의 오명을 갓 벗어난 한국 농촌의 삶은 아직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찢어지는 가난, 전기도 수도도 없는 초가 삼가는 작은 살림방 한두 칸이 전부였습니다. 한 평 반, 두 평 되는 방이었지요. 5, 6도 한 방에서 자고. 가족 계획이 없던 때라 한 집에 자녀들이 보통 5-6명씩은 됐습니다. 막 집 같은데 애들이 그냥 막 바글바글. 아니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한 방에서 자란 것도 못 봤는데 아니 어째 애들은 많이 낳대야. 그게 지금도 신기하다. 식량 작업이 요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식구, 밥 먹는 입. 오죽했으면 가족을 식구라 불렀을까요? 산에 가가 나물 뜯고 질기 캐고 그래가 쑥 뜯고 그래가 살았지. 그래가 살 고경도 못 먹어 살았지. 소 한 마리 있으면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양간이 보통 밥 짓는 부엌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깝게 있어야 새죽 날르기도 좋고 따로 멀리 떨어지면 힘들잖아요. 삶에 짓눌리다 보면 그 삶을 벗어나겠다는 의지 자체도 억눌려 버리기 쉽습니다. 농한기에 남자들은 허구한 날 술 마시는 것을 일로 삼았습니다. 마을에 그 결혼이 있으면 첫째 사위는 막걸리 대두 2마를 냈대. 둘째 사위는 국수 1관을 냈대. 이랬거든요. 얼마나 술을 좋아했으면 사위가 술을 냅니까? 술보다 더 큰 문제는 도박입니다. 봄이 오면 구릿고개가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적지 않은 남자들이 추석거리를 걸고 노름에 빠졌습니다. 도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어렸을 때 신발을 막 훔쳐다가 다 갖다 감춰놓고 도박하는데 그런데 가서 그래가지고 그걸 못했끔. 70년 가을, 전국 3만 3천 개 마을에 시멘트가 배급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했고 구체적인 용도는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자재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마을 사람들 스스로 토론하고 마을 공동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기가 유발이 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당시 시멘트라는 물자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시멘트를 섞는 법도 잘 몰랐습니다. 어떤 부락은 비를 맞춰서 굳혀서 내버렸나 하면은 어떤 부락은 한 포 두 포 놓아가지고 부뚜막도 바르고 개개인이 썼는가 하면은 이 길은 꼭 닦아야 된다. 개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난한 마을에서 살 수밖에 없다. 동네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엌계량을 하자. 마을마다 배급된 335포대의 시멘트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 이것이 새마을 운동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부도 짐작할 수 없었고 농어민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운길은 우리 농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농촌에는 이런 운송수단이 다닐 만한 변변한 길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새마을 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시골 마을 입구에 난 시멘트 길입니다. 물론 아스팔트 길에 비하면 겉보기엔 좀 뒤처져 보입니다만 이 길이야말로 당시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는 모든 경제 활동의 기초 인프라였습니다. 산이 많아 경지 면적이 좁은 강원도. 특용작물 재배가 도입되기 전인 당시에는 소득 수준이 농촌 중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주민수 100명 남짓의 산간마을 여삼리. 지금은 장려삼 등을 재배해서 연간 15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부유한 마을이 됐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초만 해도 읍내로 가려면 산길 30리를 걸어야 했던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지고 여자들은 이고 이래갔던 김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이랬지. 그러다 보니 지금 그래도 질이 나니까 사는 게 행복이지요. 뭐. 게다가 이곳은 옛날부터 물이 귀했습니다. 토양이 석회질이라 비가 와도 빗물이 땅속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농사는 꿈도 못 꾸고 밭농사로 겨우 먹고 살았던 겁니다. 여름에 보리마디 하다가도 씻지도 못하고 뭐 물이 있어야 씻지.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물이 이고 오고 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 해 먹고 그래.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특히 여자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장가 가려고 총각들이 중신하면은 우선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중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젊은 안댁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로 시집을 오게 됐는지. 쏘가왔죠. 처음에는 저 정나진을 이제 어른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정나진 이제 뭐 부잣집이라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 시어른들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쏘가서 살한 거죠.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 시절 새마을 지도자였던 박재명 씨가 가리키는 곳은 주민들의 땀이 배어있는 산 중턱입니다. 이 가파른 비탈로 시멘트와 철근을 지게에 쳐서 날랐습니다. 마을 수건을 풀기 위해 주민들은 4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여기 와서 물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널을 뚫어서 저기와 수평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이를 해서 마을까지 가게 됐어요. 40m 길이의 바위구를 맨손으로 뚫은 겁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나무 가지고 동발 받치고 이렇게 해서 이 터널을 뚫었습니다. 이 터널을 뚫으려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물 나오던 날 얼마나 울은지 아십니까?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 시절 공사에 앞장섰던 아낙네들이 이 할머니들입니다. 아유 돌도 이고 헐리도 이고 아이고 뭐 지금은 어디 뭐 이고 댕기는 게 뭐 있어. 얼마나 호강식이 사와 지금은. 그렇지에는 뭐 지도자 하라 하면 하는 게 있어.
그래갖고 이제는 죽을 때 애들이 이제 좀 편하게 살다 죽잖아요.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에는 부녀 회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마을 지도자를 그 양성을 하는데 반드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한 것도 당시 그 개발도상부의 상황, 그 당시의 그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적극적인 정책이었고,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새마을운동 초기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남성들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이게 새마을운동의 아주 큰 동력이 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삼리의 주 소득원은 장로인데요. 처음에는 소득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장르가 뭐 세상에 알려져야지 팔리죠. 세상에 알릴 길이 없잖아요. 팔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장르를 실어다 내다 팔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이면은 얘기가 이 길은 꼭 닦아야 된다. 우리가 평생에 12km 30리 길을 걸어서 이고저고 생활 필수품을 나눌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대도 좀 편리하게 살아야 되겠고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길은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지만 도로 부지를 확보할 자금이 없었습니다. 땅 주인의 협조를 얻는 길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그 설득을 시키려고 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인분을 같이 퍼내려고, 또 어떤 집에는 우리 아들 중신 안 해주면은 안 주겠다고. 그 중신도 해서 설득을 시켜서 그 토지도 없고. 땅 주인이 협조를 약속한 증서입니다. 이런 자료가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사용 승낙서라고는 하지만 영구 사용이기 때문에 거저 내놓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마도 70년대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80년대는 이미 한국이 상당히 발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토지 희사 이런 것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아마 그때는 땅을 내놓으라면 아무도 안 내놓을 겁니다. 80년대는. 어렵사리 부지를 확보했지만 정작 어려운 것은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산골에 길을 낸다는 것이 이런 일일 줄은 몰랐죠. 시작을 해보니까 이거는 10년에 20년, 30년이 돼도 도저히 뚫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손수레로 그거 한 대도 없었어요. 그것도 없이 가마수 있잖아요. 가마수 거기서 이제 물을 죽이면 좀 오래 가잖아요. 그래 거기다가 끈을 매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거 없습니다. 그 고사에서 온 학생들까지 나와서 돌 치우고. 이런 식으로 전국 마을에 평균 3km의 널찍한 마을 진입로가 생겨났습니다. 주어진 것은 오로지 정부가 주는 시멘트와 철근, 그것만 갖고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땀은 곧바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길 닦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차 가지고 그냥 와서 사가지고 가고, 이래서 아주 여삼이 살만 났습니다. 농촌의 인프라 문제는 여러 가지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진입로를 넓혔다 해도 마을 안길이 좁으면 그 효과가 없습니다. 또 마을 안길은 주택의 구조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굽은 안길을 펴고 넓히자면 담장을 손봐야 하고, 담장을 손보려면 집의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땅 주인이 담장을 허물고 집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42,000km의 마을 안길이 정비됐습니다. 마을 평균 1.3km에 해당합니다. 농촌 주택의 80%를 차지하던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정비됩니다. 초가집은 사라졌지만 해마다 지붕을 얹어야 했던 수고도 사라졌습니다. 마을 안길은 자연스럽게 길 옆에 하수거 정비로 이어집니다. 가장 큰 위생 문제가 해결되자 농촌의 보건 환경이 크게 개선됩니다. 교량 건설 역시 마을 진입로와 구조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70년대 초반 5년 동안 무려 6만 5천 개가 넘는 콘크리트 교량이 건설됩니다. 소하천은 국토의 실핏줄입니다. 전국에 4만여 개나 되는 소하천의 제방이 정비되면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크게 줄었습니다. 환경을 개선해놓으면 눈에 보이니까 가시적인 사업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구나, 보기도 좋고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는 자꾸 동기부여를 해준 겁니다. 환경 개선 실적을 기준으로 각 마을은 기초, 자조, 자립 마을에 3등급으로 나뉘며 실적이 좋은 마을만 다음 해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목표는 소득 증대였습니다. 박진환 당시 대통령 경제특보. 그는 마을 간의 경쟁 유도 전략이 생긴 경위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박 대통령 내년에도 이것도 줄 건데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그 3분의 1 잘하는 친구한테만 내년에 500포대 주래. 나 그 소리 말이죠. 나 뒤에 앉아갖고 지 양반은 표기는 틀리다. 그게 불을 붙인 겁니다. 벼농사에다 과수원까지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옥토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너른 평야를 끼고 있는 전북 익산의 삼담리 땅. 60년대까지도 황무지였던 이곳은 새마을운동과 함께 불과 10년 사이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농가 소득을 올리게 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삼담리의 주요 작물은 포도입니다. 한때 포도 농원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외진 곳에 파출소가 들어섰을 정도였습니다. 그 밖에도 복숭아, 사과, 배, 콩, 고구마, 고추 등 다양한 작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좋아서 우리가 이 마을을 개간한 것은 전국 8도에서 모인 제대 장병들이었습니다. 이거지 맞지? 40년 전 이들이 놓은 수로입니다. 이 물길이 지금도 삼담리의 비옥한 땅을 적셔주고 있습니다. 74년도에 이 수로를 이제 뚫어가지고 금강물을 퍼올리는 겁니다. 이게 저 충청남도 강경에서 오는 물입니다. 이 물이 이것이 개설됨으로써 여기에 야산이 있던 그 황무지 이것이 옥토가 된 겁니다. 삼담리 주민들의 가구당 경지 면적은 10,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옥토에다 면적마저 넓으니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무지가 좀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싼 것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놈을 전부 다 이제 지금은 옥토로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균 면적이 높아지는 겁니다. 순전과 삽과 괭이로서 그걸 인력으로서 다 개간된 것이죠. 참 애착심이 있는 농토예요 지금. 흙은 땀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해줍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 때 흘린 땀은 농촌 소득이 도시 노동자의 소득을 다시 앞지르는 것으로 보상됐습니다. 65년부터 뒤처지기 시작한 농촌 소득은 10년 후인 70년대 중반 다시 도시 노동자의 소득을 추월하기도 합니다. 70년대 초 20%에 불과했던 전기 보급률도 77년에 98%로 크게 늘어납니다. 농촌에서의 성공으로 새마을운동은 70년대 중반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공장 새마을운동은 공장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신질서, 행동질서, 환경질서 3대 질서 운동을 내걸고 시작한 도시 새마을운동은 도시환경 개선 사업으로 확산됩니다. 농촌의 새마을 문고 역시 도시로 파급됩니다. 지금도 한문교실, 영어 강좌, 주부대학 등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족된 새마을 금고는 융성기 때에는 자연마을 숫자보다 많은 4만 기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가장 낙후됐던 농촌 마을 단위에서 펼친 운동이 앞선 곳으로 이렇게 역으로 파급이 됐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학자들이나 언론들이 아주 이 현상을 특이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새마을운동의 자연보호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국의 국도와 지방도를 정비하여 2만 3천 킬로미터가 넘는 도로에 가로수와 꽃길이 만들어집니다. 유원의 불길처럼 전 국토로 퍼져나갔던 새마을운동. 그 중심에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물질적인 대가도 없이 오직
내가 사는 마을이 잘 살게 되는 것, 그것만을 보람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타계한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근대화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유독 비닐하우스가 많은 정중리. 이 마을에는 검정고무신의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이 먹었다고 자꾸 어디 가서 앉으려고 하지 말고 뭐를 하든지 움직여주라고 몸을. 요즘은 파란 고무신으로 바뀐 모양입니다. 그가 요즘 하는 일은 종이컵 육묘 재배. 이거 한 개 내가 한 400~500원씩 받거든. 종이컵은 다 어디서 구해오십니까? 아, 나가면 천지지. 자판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언제부터 종이컵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 개발한 지가 22년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맥혔지. 그런데 한 2~3년이 지나서부터 맥히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제 육묘 재배가 농사짓는 데 핵심이 됐잖아. 하 씨의 주업은 비닐하우스입니다. 전국의 밭작물 생산 3분의 1을 담당하는 비닐하우스. 이것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하 씨입니다. 그에게서 배운 후계자만도 250명입니다. 농사미천 마련하려고 객지에서 머슴살이까지 했던 하 씨의 이야기는 이내 새마을 성공 사례로 선정됩니다. 점퍼에 고무신 차림으로 발표장에 선 하 씨. 게다가 군수가 읽으라고 준 문안은 놔두고 자기식대로 발표해버립니다. 양모가 안 치고 야단 치면 듣는 거지 뭐 할 수 있어. 내 사례 발표가 다 끝났나는데 대통령이 단상에 딱 나오더니 치사를 딱 들더니 이러더라고. 지금 내가 얘기할 게 여기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상에 하나씩 놓여 있으니 가지고 가서 읽어봐도 됩니다. 내가 저 충청북도 농민 하사용 씨란 사람, 그 양반 사례 발표를 들은 내가 눈시울이 뜨거워 우는 사람입니다. 다음 날 하 씨는 청와대로 초청돼 갑니다. 그때도 점퍼에 고무신 차림이었습니다. 꼬무꼬무 청와대 가는 하사용 씨 밖에 묻는다. 그 양반들 다 내 앞에 딱 세우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참 야단 칭찬해주는 고래 더 칭찬하더라고. 그러면서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조금씩 돈을 준다고 잘 살진 못하겠고 하사영 씨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아, 이 양반에서 농민들에 대한 그 애로심이나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나는 그 양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알지. 아, 농민들 살리려고 그러는구나. 스스로를 새마을 지도자로 여기고 무수히 현장을 누볐던 박 대통령. 그와 새마을 지도자들 사이에는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때까지 내가 버림받았는데 이제는 정부가 우리 농촌을 살게 해주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정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농촌의 어떤 청년들이 그런 정부 정책에 호응하면서 동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집념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 장례식에 문상했던 새마을 관계자가 전하는 얘기입니다. 장관 교육 있을 텐데 왜 여기 있느냐? 여기는 오늘 해당 안 되는 장관 몇만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 가서 교육 계속해. 그래서 우리는 문상도 못하고 나중에 틈틈이 밤에 가서 문상하고 왔습니다. 군에서 시로 승격되어 농촌에서 항구도시로 탈바꿈한 평택시. 그 변두리에 칠원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대저 촬영 들려요? 대저. 그때 당시에는 우리 부락이 그 삼남대로라고 옛날에 전라 경상도에서 한양으로다가 과거보러 가는 길목 마구간에 불과한 동네였어요.
치열한 70년대를 살았던 이 마을의 노인들은 지금은 각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죠? 네. 이제 나이가 90이 넘으시면 날마다 새해요. 네, 새해 오래니까.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서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현대식 기념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마을의 공동재산인 임대용 건물입니다. 왜 우리 빌딩이냐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빌딩이에요. 명의는 물론 7원 1통 새마을회로 돼 있고, 요거는 여기에서 다달이 들어오는 돈을 연말쯤이나 아니면 그 중간에 돈이 모이면 정기적금으로다가 이렇게 해놓죠. 여기 도장이 보면은 이제 둘, 셋, 넷 있는데 그 원초가 이충웅 씨가 이장할 때 받은 돈으로다가 자기가 가져도 되지만 마을을 위해서 마을 공동명의로다가 땅을 사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보다 지도자로서의 태도를 앞세웠던 이충웅 씨. 지금은 은퇴했지만 지도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기준만큼은 변함없이 단호합니다. 보수받는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보수라는 거는 내가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주민들이 말 잘 듣고 내 뜻을 따라오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거,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그것이 보수지. 그가 받은 새마을 훈장입니다. 공로는 훈장으로 남지만 정작 그가 전하고 싶은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그 지도자다 그러면 선출이 되고 그러면 어떤 일정한 대가를 받아서 그 대가에 상응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개발도상국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숱하게 많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봉사정신,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가치인지도 모릅니다. 염라대왕이 너 이 세상에 가서 뭐 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래도 나 칠원리에 태어나서 칠원리 주민들하고 뭐 싸움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 주민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우리 빌딩이라는 건물을 세워서 후대에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한 거를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나는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지도자의 비전과 열정,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인적 요인이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엔 우리 고유의 역사성과 효과적인 추진 방식이 있었습니다. 상부상조는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문화입니다. 새마을운동의 근년자조 협동정신도 그 싹은 우리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특히 그 새마을운동이 펼쳐진 마을 단위의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피어난 여러 유형의 그 협동의식, 그런 부분이 그 새마을운동 기간에 잘 발현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오래전부터 둘의 품앗이, 대동계 등의 공동체 풍습이 전승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으로 강한 유대감이 형성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자연부락, 즉 마을이라는 공동체 단위입니다. 대상 마을이 3만 3천 개 정도의 마을이었는데 이 자연부락, 이 자연 마을이 그런 그 새마을운동의 어떤 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가장 적합했다는 거죠. 당시 농촌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광복 직후 농지개혁을 거치면서 이들 간엔 계층적인 위화감이 적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새마을운동의 성공 배경이 됩니다.
1970년에 새마을운동이 터졌을 때 이들은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과 손뼉을 마주쳐줄 농민 주체가 되었던 거고, 이것이 바로 70년대 초반에 정부 정책이 그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그러한 그 동참을 일으켰던 그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은 한편으로는 관료화를 방지한 새마을운동의 운영 체계와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습니다. 새마을은 법률도 없고 기구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 있는 기구에 그 새마을 쪽으로 좀 발악해갖고, 그러니까 기사감이 되지가 않아지요, 그게. 기사는 모르고 아무도 공무원도 모릅니다. 근데 관심 가진 사람은 대통령뿐이라. 밑으로는 마을 총회와 개발위원회, 맨 위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원래 경제 동향회의, 이 두 가지가 실행기구였습니다. 지원 조직으로 각 지방에 신설한 새마을과 그리고 중앙에 새마을운동 담당관 한 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개발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마을총회, 이것이 새마을 추진의 핵심 조직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무슨 서울의 국민운동본부 같은 새마을운동본부 이걸 만들면 이건 직관화되고 관료화되고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철저히 막았죠. 그것은 주민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사업 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마을 회의록을 보면 주민들의 자율성이 잘 드러납니다. 이 마을 회의를 보면 어떤 마을은 25%, 어떤 마을은 30%를 하고 어떤 마을은 70%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그런 비율을 결정했다는 거죠. 정부 지원 물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자율적으로 가동됐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질문을 하는 게 그런 게 많습니다. 자기들의 지금 수준이 1970년 당시에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데 어떻게 그때의 수준에서 국가에서 정한 그 335포대의 그 물량이 최종 마을까지 다 전달될 수 있었느냐. 이 기록은 시멘트 사용에 관한 어느 마을 총회 내용입니다. 사용 내역을 일지로 작성하고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 담당 간사가 매일 확인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빈 포대를 군청으로 다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일지를 보시면은 그 공대 반납, 빈 포대가 오늘은 몇 장 반납이 됐다. 그래서 그 포대도 335가 딱 맞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반납된 빈 포대는 재활용됩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오로지 새마을 사업에만 투입됐습니다. 그런 순환 과정이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비리라든지 부패를 막았고, 이런 것은 아마 세계 그 발전 정책에서 봤을 때 상당히 놀라운 그 프랙티스, 그런 실천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대통령이 각 마을의 형편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새마을 지도자를 직접 만나 사업을 챙기는 경제 동향 보고 회의도 주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요소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로로 외금마을 새마을 지도자 여진대 씨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 훈장 협동장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그 동네 술집이 6개가 있었다면서요. 10집에 한 집이 술집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불악에서 술집에 안 가기로 결의한 뒤로 술집이 없어졌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승주군 서면 금평마을 지도자 김용환 씨도 새마을 훈장 협동장을 받았습니다. 고등 소채값이 떨어지는 경향은 없어요. 금년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에는 외부에서 견학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장료를 받지 그래. 직접 농민하고 그 담당 군수하고 같이 와서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공무원들을 보고 저 농민도 여기 열심히 하는데 당신도 열심히 하시라, 이런 그 메시지도 되겠죠. 경상남도 함안군 곡촌마을 지도자 조규용 씨에게 새마을 훈장 협동장을 달아주고, 곡촌마을은 닭, 돼지, 소를 다 기르던데 어느 것이 수입이 많은가요?
비유구가 제일 이득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마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시간 거리에 있는 곡초는 대구가 배후 도시가 되지. 농촌을 위해 고속도로를 만들었으니 잘 이용하는 부락은 빨리 발전할 겁니다. 대통령이 그 많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농민들이 청와대에 보낸 진정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용감한 거죠. 네. 마을 주민이 그냥 진정서는 현실적인 제안을 보완하는 파격적인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진정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마을에 많이 있습니다.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처리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관리 방식은 행정상의 혁신을 불러옵니다.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면에 앉아가지고 지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마을에 와서 현장에 확인해보고 자기들 직접 나가서 솔선수범 이런 것들은 지방행정의 혁신에 아주 중요한 사례들이고, 정부 지원과 자조 정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실도 하나의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보시면 이 정부가 돈을 완전히 다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새마을 사업에 정부가 냈던 자금의 3배가 민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냈던 3배 자금을 민간에서 동원해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성공적인 동원인 거죠. (80년대) 들면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발족되고 전국적인 조직망이 구축됩니다. 새마을운동을 민간화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새마을운동의 자율성과 활력을 빼앗아간 관료화의 단초가 되고 맙니다. 그 새마을운동 본부와 김포공항 나가는 국도변에 있었는데 그 간판이 새마을운동 본부 하고서는 새마을 헤드쿼터 이렇게 써놨어요. 거길 지나가면서 보고 이제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원형은 끝났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은 85년 4대 새마을중앙회 회장의 취임으로 현실화되고 맙니다. 그것은 새마을운동을 이끌어온 순수한 열정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80년대에는) 형식은 민간 주도로 이렇게 전환돼 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진행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실상 상당히 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8년 전경환 전 회장이 횡령 탈세 혐의로 구속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마을운동은 서서히 추억의 국민운동으로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금모으기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이 새마을 단체였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외환위기 직후 새마을운동 분여회에서 370만 돈, 14톤에 달하는 금가락지를 모아서 무상으로 기부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 국민 금모으기 운동의 단초가 됐던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은 간단히 그 명맥이 끊길 만큼 일회적인 성격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새마을운동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올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강원도 홍천 산골마을의 한 외딴집이 산사태를 맞았습니다. 밤새 집 옆에 비탈이 무너져 토사가 벽을 허물고 집안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집주인 혼자서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혼자서는. 아침 9시쯤 도우미들이 도착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20명가량의 홍천 새마을회 회원들입니다. 먼저 집 외벽부터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손발을 맞춰 아주 익숙하게 처리합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자주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 사람이 달려드니까 엄두가 안 났던 일도 순식간에 처리됩니다.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서로 돕고 사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주례 정신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그걸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그때 한 것. 아침에 시작된 복구 작업이 오후 3시쯤 되자 대충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거 우리 저 새마을 단체는 봉사단체잖아요. 아무런 대가도 없었고 또 바라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잊어가는 동안 세계는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수생이 100여 개의 나라 5만 명이 넘습니다. I come from Tanzania and I came from Ethiopia. I don't know. Ah, you can speak English. 가난한 정부가 농민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 경험이 아주 독특할 뿐 아니라 모든 개도국들이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아주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시작된 야외 실습의 첫 과목은 벽돌 쌓기 실습입니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배우는 것은 벽돌 쌓기, 도로 포장, 저수지 관리 등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된 과목입니다. Please, I'm asking, is he going to show us how those bricks are made? 실습에서 부족한 부분은 강의를 통한 이론 수업으로 보완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시되는 것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이죠. People could really understand what Semaul Undong is and how it operates. So I think even when the Koreans finish their projects there, I think most probably they will continue more and more. 미얀마의 최대 도시 양곤. 그 외곽에 위치한 동파운지 마을은 지금 새마을 사업이 한창입니다. 시멘트길. 우리 눈에 너무 익숙한 새마을 진입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길 닦기에 나섭니다. 이 아이는 16살 된 소녀입니다. 동파운지 마을은 환경 개선 사업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첫 단계에 있는 셈이죠.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동남아 땅에 와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40년 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코리아နိုင်ငံဟာတစ်ချိန်လုံးကအင်မတန်မှခါသီးတဲ့အတွေ့အကြုံဒုက္ခတွေဆင်းရဲမှုတွေကြုံတွေ့ခဲ့ရတယ် 개방 정책을 시작한 지 27년째인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시입니다.
토시를 끼고 흐르는 남능강 너머로 학사이 마을이 보입니다. 새마을 사업지구로 지정된 마을이죠. 오늘 마을 주민들이 가고 있는 곳은 남능강 건너편에 있는 옥수수 밭입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학사이 마을이 새마을 운동을 도입한 것은 2009년입니다. 지금은 환경 개선 단계를 지나 2단계 사업인 소득 증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뒤로 원래는 2모작을 하던 옥수수 재배를 3모작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도 3모작을 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잘 활용한 결과입니다. ผ่านมาเนาะแต่ที่ได้รับ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ทางศูนย์เสมาเอิญอุดมเนาะที่ให้ความสนับสนุนหรือว่าให้ทุนช่วยหมู่บ้านของพวกเราช่วยประชาชนปัจจุบันนี้ก็ถือว่าประชาชนนี่ก็ถือว่ามีขึ้นแล้วเนาะรถซื้อรถแต่ละคันแล้วอย่างก็มีขึ้นแล้วเนาะประชาชนดีใจประมาณเอาให้เจ้ากินหูหัวให้เราจับจากสั้นหาไปไอ้จังสิละฮอด 물고기를 잡던 남능강이 지금은 농산물 수송을 위한 고속도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죠. 중국에서 새마을 운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부터입니다. 개방화 이후 심각해진 도농격차의 해법을 찾아 새마을 운동 연구에 나선 겁니다. 现在呢，末期呢是学习韩国一个高潮，韩国新政运动的一个高潮。但是中央呢，它也专门制定了文件每年中央的1号文件都是关于农村的文件中共每年那个第1号文件是关于农村的文件，所以在这个文章也提出这个新农村建设，把这个新农村建设呢提到这个 当时的一个最重大的任务，所以新农村建设嘛，也就是韩国的新村运动的一个意思。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한 중국은 2006년부터 11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사업으로 신농촌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Deng Xiaoping looked around and said, "Why are all our neighbors doing better than we are? Maybe we should learn something." And he learned something from several countries. But the most important one was Park Chung-hee's South Korea. 가진 자에게서 배워라. 개방 정책을 주도한 등소평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새마을 운동의 운용 전략이었습니다. There was another crucial thing about Saemal Undong, which is Park Chung-hee wanted to feed success. He didn't say, okay, when villages fail, we'll give them more to help them. He said the ones who organize the best and achieve the most, we will give more. This is the same strategy as when Deng Xiaoping said, well, some people are going to get rich first. 유엔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모델로 새마을 운동을 채택합니다. 세계가 새마을 운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맡아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Saemal Undong had things that were unique to Korea, but it also had some lessons that were important for other countries. The first one was do agriculture first, help the farmers first, build the infrastructure for rural development, give the local people more control over their own live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치인에다가 지식 기반 사회에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눔, 봉사, 창조 등의 가치를 가미한다면 새마을운동은 지금도 유효한 지속 가능한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연수를 받고 돌아간 르완다의 무카마나 양이 보낸 사진인데요. 50년 전 우리가 전후복구로 한참 힘들 때 이웃 나라들로부터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진 빚을 이렇게도 갚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시작했던 새마을운동. 우리 안에 각인된 그 열정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하나가 돼 재도약을 일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이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